이번 시간에는 그 신한금융 이제 신한라이프라는 회사와 이제 대리점의 약간 차이점. 이게 보험회사는 뭐 설명을 저희가 많이 드리긴 하는데 대리점이 있고 원수사가 있어요. 그 차이점을 알고 가야 돼.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우리나라에는 보험사가 약 50개 정도가 존재해요. 이것도 이제 이름이 또 바뀐 보험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여기 뭐 AIG 손해보험 이런 건 이제 뭐 없어요. 이름이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뭐 롯데손해보험 아직도 있고 동부 같은 경우 이제 DB 손해보험으로 이름이 또 바뀌고 그리고 이제 뭐 삼성화재는 아직 그대로 있고 뭐 제일화재는 또 바뀌었고 이름들이 계속 바뀌고 인수 합병이 돼요. 그래서 가끔 오해하는 게 사람들이 보험회사가 없어진 줄 알아. 회사가 없어지면 이름이 바뀌면 근데 이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여기 뭐 ING 생명이 있어요. 뭐 우리 회사였었어 예전에. ING를 이 신한생명이 인수를 해가지고 신한생명과 ING생명이 합쳐서 신한라이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름을 이제 신한생명으로 우리를 쓸 거냐 ING를. 근데 ING가 중간에 한번 이름이 오렌지라이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MBK 파트너스라고 해서 그 사모펀드 회사인데 그냥 기업을 하나 사서 키워. 그러니까 문제점을 다 뜯어 고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내가 어디 전자 회사를 사가지고 그 전자회사 되게 괜찮은 회사인데 판매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럼 그 문제점을 체크해서 개선하면 매출이 올라가죠. 그래서 그걸 더 비싸게 파는 거야. 어떤 다른 회사 대표이사한테. 근데 그런 회사가 사모펀드 회사라고 해서 이제 MBK 파트너스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돈 많은 사람이 어디 회사 회장님일까? 우리나라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 삼성전자 맞죠? 그 MBK 파트너스 회장이 돈이 제일 많아요. 그 회장님이 우리 회사를 사간 거예요. 그럼 똑똑한 사람이겠어요? 멍청한 사람이겠어요? 똑똑한 사람이 이제 이 아인즈라는 회사를 사갔어요. 그걸 사서 저렴하게 사가지고 오렌지라이프 이름도 바꾸고 뜯어 고쳤어. CF도 원래 안 하는 회사인데 CF도 하고 브랜드 네이밍도 만들고 우리 회사 급여 구조도 올려서 이런 유능한 관리직들을 뽑고 막 해서 보험회사 중에서 이제 거의 탑 10 안에 계속 쭉쭉쭉 올리는 걸로 올려왔다가 그걸 시장에 내놨지. 되게 아주 탐스럽게 만들어 놓고. 왜 그러냐? 일반적인 회사의 보험 설계사들은 나이가 연령이 평균 50대가 넘어요. 보험회사 하면은 이미지가 젊어요, 많아요. 보험 아줌마 이미지가 생각나 아니면 보험 청년이 생각나? 보험 아줌마죠. 그럼 이 회사가 삼성생명이 평균 연령이 55세라고 가정하면 미래가 있는 회사예요, 없는 회사예요? 없는 회사입니다. 미래가 없는 회사예요. 평균 수명이 있는데 55세라는 설계사의 평균 연령은 위협적이지. 10년 뒤, 20년 뒤 회사가 존속하지 못할 수 있는. 근데 이 시장에 ING를 오렌지라이프로 인수해서 평균 연령 30살에 따끈따끈한 어떤 조직을 내놨어. 신한생명이 이거를 딱 인수를 해간 거야. 그럼 신한만 사갔느냐? 아니 그러잖아. 원래 KB가 사가려고 했으나 금액을 흥정하는 과정에서 신한이 돈이 더 많아. 그래서 더 비싸게 2조 4천억이나 되는 큰 돈을 주고 사갔어요. 그래서 오렌지라이프랑 신한생명이라는 두 개의 채널을 운영하다가 보니까 같은 일을 하는 회사잖아. 단지 나이가 좀 차이가 나고 문화 차이가 나지. 그래서 이름을 신한라이프로 두 개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한라이프가 된 거야. 근데 이런 거를 역사를 우리가 잘 모르잖아. 그러면 어떤 보험 대리점이나 다른 삼성생명 설계사 가서 야 니네 뭐 ING가 막 망해가지고 오렌지라이프 됐다가 오렌지라이프가 신한라이프 돼서 니네 회사 또 이름 바뀌고 또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은 이게 제대로 된 대화가 일단 안 돼. 기업이 망해서 된 게 아니고 잘 나가서 된 거고 그건 우리가 니네가 니네 회사 다니니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기에는 그러면 우리가 2조 4천억의 거래가 될 수가 일단 없어요. 일반적인 보험회사가 잘 팔려봤자 100억 받아요. 100억. 보험회사를 하나 사는데 되게 저렴해요. 왜 그러냐면 보험회사는 보험회사를 인수할 때 거기는 사망보험금을 다 인수해야 된다 했죠. 가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보험회사는 엄청 비싼 돈이 마이너스로 잡혀요. 왜냐? 줘야 되니까. 우리는 그게 자산이 너무 많기도 해서 되게 비싸게 사간 거예요. 그래서 신한에서 이거를 어떤 탑하게해서 이 여기로 전화해도 이 전화번호로 전화해도 신한라이프로 걸리고 여기로 전화해도 여기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보험회사는 다 인수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본 상식 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회사가 많아. 그럼 이제 어느 회사가 좋은지를 잘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지금 알려주는 거고, 이 공제회사라고 해서 뭐 새마을공제나 뭐 농협, 우체국 이런 것들의 어떤 공제회사도 있어요. 이거는 전혀 다른 회사야. 예를 들면 금감원의 감독을 안 받는 거예요. 그냥 완전 예를 들면 택시랑 사고 나면 어때요? 사고 처리가 쉬워요, 어려워요? 보통 일반적으로 자동차사 나왔어. 택시랑 망한 거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 보통 교통사고를 편하다 생각해? 아니면 불편하다 생각해? 불편하다 생각해. 일반인이랑 사고 난 거랑 좀 달라. 일반인이랑 사고 났을 때도 비싼 차냐 싼 차냐 좀 다르겠지만 택시랑 사고 나면 그냥 유독 안 좋아. 일 처리가 매끄럽지 않아서. 왜냐면 공제회사라서 그래요. 공제회사 택시가. 택시 공제조합이라고 하더라고. 화물 공제조합이라고 들어가. 그럼 내가 소송을 걸 때 공제조합은 조합원들끼리가 너무 단단하고 막 이게 하여튼 지저분해. 그래서 힘든 거야. 그래서 공제조합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만들어도 돼. 지금 우리가 보험 공제조합으로 만들어. 그래서 우리 회사만 안보험을 싸게 팔아. 이러면 파워가 있죠. 이게 이제 공제보험이야. 어떤 집합 단체. 근데 얘네는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공제회사에 대한 걸 설명해주면 금감원이 어쨌든 민원이 불가한 회사인데 우체국이 보험금 부지급률에서 이제 민간 보험사 대비 몇 배를 지급 안 해요. 보험 부지급률은 보험금을 안 주는 거야. 몇 배를 안 주죠? 일반 회사가 10개를 안 주면 여기는 몇 개? 80개를 안 준다는 거야. 그럼 많이 안 준다는 거잖아. 그래서 가입은 또 쉬우나 더 안 주는 거예요. 또 왜 그러냐? 여기가 자기 마음대로 일단은 싸게 가입을 하고 나중에 줄 때는 소송을 걸어야 되는 어떤 내용들로 다 이렇게 가득하게 불편하게 해놓은 거야. 근데 그러면 여러분이 금감원에 민원 걸면 되잖아. 민원이 안 돼요, 적용이.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변호사 쓰셔야 돼요. 그럼 얘네는 변호사가 있을까 없을까 또? 얘도 있지. 그래서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인 보험회사는 변호사보다 금감원에 대한 걸 더 파워가 세요. 왜냐? 금감원은 보험회사 문을 닫게 할 수가 있어. 근데 변호사는 닫게 할 수 없어. 돈만 주거니 받거니 정도를 협의하는 정도야. 변호사는 변호를 하는 거지 형벌을 내릴 수는 없어요. 금감원은 야 국민은행 니네 문 닫아 한 달 동안. 그럼 닫아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민원이 엄청 큰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험금 부지급 관련 문의들을 억울하네요. 우체국 보험 진단금 거부당했어요. 우체국 알맞게 탄 건지 질문 드려요. 보험회사와의 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피해 구제 신청 해설. 이거에 대해서 우체국은 어떠다 막 이런 게 있어. 이게 되게 분쟁이 많은 회사예요. 분쟁. 대신에 일반 보험사보다 저렴해. 그럼 예를 들면 5만 원짜리 가입하면 여기는 3만 원이야. 그럼 사람들이 여기 가입할 확률이 높죠. 근데 보험은 돈 내려고 가입해요? 받으려고 가입해요? 받으려고. 그래서 저렴하게 가입하는 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이런 보험회사 차이점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보험회사를 딱 봤을 때 우체국에 보험이 많아. 보통 어르신들이 좀 그렇거나 지방권으로 가면 좀 많아. 그러면 이거 보험을 돈 받으려고 가입하신 거 내려고 가입한 거? 무슨 소리죠? 있는 그대로요. 받으려고요. 이거 혹시 잘 모르세요? 하고 네이버에 그대로 우체국 보험 부지급이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그대로 나와요. 그걸 보여줘. 그러면 소비자들이 이게 뭐지? 이러면 이게 금감원에 소송이 안 되거든요. 이런 걸 얘기해 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보험사가 이렇게 많아요. 깔끔하게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이제 공제는 빼는 거야. 난 공제는 이제 분석하지도 않아. 그냥 공제는 싫어요. 난 이렇게 고있다는 얘기.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보험회사가 있는데 여기를 이제 다 판매하는 게 대리점이에요. 우리는 여기 내에서도 이렇게 저번에 생명화재를 설명했다시피 분류를 해서 우리가 어떤 업무를 볼지 보험회사의 생명과 손해를 분석해서 알려주는 일을 하고 있어. 근데 보험 대리점은 어떠냐면 여기 있는 상품을 제안하는 거예요. 그럼 같은 말 아니에요? 무슨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 여러 보험회사를 다 취급한다라는 거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랑 같은 얘기예요. 어떤 얘기죠? 병원에 가요. 의사가 딱 나왔는데 내가 정형외과에 왔어. 이 사람이 안과도 볼 줄 알고 내과도 볼 줄 알고 정형외과도 볼 줄 알고 머리 쪽에 이제 이 뭐 신경 내과도 알고 다 알아. 그런 사람이 오는 게 편하겠어요? 내가 배가 아픈데 딱 내과 선생님이 오는 게 낫겠어요? 딱 내과 전문의가 오는 게 나아. 내가 다리가 접합수술을 해야 돼. 크게 진짜 심각해. 그러면 이국종 교수님이나 외과에서 엄청 내놓으라는 사람이 오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그냥 모든 걸 다 다루는 닥터가 왔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첫 번째 사람이 나아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의 능력은 한계라는 게 있어. 시간이 정해진. 그렇게 따지면 김연아가 피겨스케이팅 잘하죠. 김연아가 만약에 이런 이거 뭐지? 봉 던지는 거? 손현재인가? 아, 이름체죠. 그것도 잘하겠죠. 근데 김연아가 갑자기 그걸 해. 그래도 잘할 거야. 근데 월화수는 그거 하고 목금토는 피겨해. 그럼 이게 둘 다 실력이 향상될까? 하나는 떨어질까? 하나 떨어져요, 무조건.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의 능력은. 애플이 우리가 이런 IT 쪽에서 엄청 유명해졌잖아요. 애플이 핸드폰 개발로만 엄청 이렇게 끝까지 밀고 나가다가 다른 거를 더 개발을 많이 하다 보면 당연히 핸드폰 좀 쳐줄 수 있는 거야. 물론 그렇게 쳐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냥 전문성을 밀고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어떤 기업이건. 그래서 보험회사도 KB면 KB 내에서 정확하게 상품을 인지하고 판매하는 게 전문성이 높아. 근데 내가 여러 회사를 취급한다라고 하면 장점 같지만 실제로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비전문성. 그러니까 저 같은 보험 대리점 하는 친구들이 여러 회사를 우리가 취급하고 있다라면은 너는 뷔페인 거고 나는 그래도 맛집인 거잖아. 이렇게 비유를 해주거나 그러니까 너는 ABC마트고 난 나이키에서 일한다는 거잖아. 이렇게 말을 해줘요. ABC를 무시하는 게 아니야. ABC마트 사장이 좋을까? 나이키의 전무가 좋을까? 차장이 좋을까? 난 나이키 차장이 훨씬 낫다고 생각해. 스톡 옵션도 받을 거고 주식 지분도 있을 거고 미래의 비전도 있을 거고 은퇴까지도 없고 안정적이고 여러 가지 있는데 ABC마트 사장이면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 근데 이 보험회사를 뭔가 차리거나 이걸 중간에 업무를 보는 중개 업무를 보는 대리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야. 근데 여기서 분석하는 건 좀 되게 어렵다는 걸 좀 얘기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맨날 여러 회사를 설계할 줄 알고 우리는 되게 좋다 여러 개를 한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단 한 가지도 제대로 하는 건 없는 거잖아. 이렇게 되게 쉽게 얘기를 해요. 정말 여러 개 한다는 거야? 그럼 단 한 개도 잘하는 건 없다는 건데? 라고 하는 걸 편하게 얘기합니다. 그런 거를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행과 보험, 증권을 세 가지를 분석을 하잖아요. 지금 저희가 계속. 이걸로 컨설팅을 하죠, 우리는. 근데 내가 이거를 컨설팅 한다라고 컨셉을 잡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 회사 상품을 취급한다라는 건 좀 다른 문제야. 그럼 난 결국엔 상품 판매만 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저희가 이거라는 거고 그래서 보험 대리점은 이제 이런 거를 공부하지 않아요. 자기들 맨날 말은 한다고 하는데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를 좀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이 그래서 이 대리점 설계사들이 2020년 기준으로 설계사가 우리 회사가 지금 6,000명 있어. 여기 15,000명, 13,000명, 10,000명, 10,000명 막 이렇게 많아. 우리보다 설계사 많거든? 근데 실적이 우리가 높을까 여기가 높을까? 우리가 훨씬 높아요. 신기하게. 여기보다 왜 우리 실적이 좋을까? 전문적이라서? 그거보다 여기는 대부분 다 투잡이나 그냥 막 뽑아요. 교육도 많이 없고 솔직히 말하면. 왜냐? 소규모 점포야. 점포다 보니까 이런 임대료 지원부터 모든 게 다 자기가 부담을 해야 돼. 제가 지금 여기 층에 총 부담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볼 때 시선이 곱겠어요? 나쁘겠어요를 따지면 전 나쁠 거라고 확신해. 왜냐면 내가 지금 돈을 내는 공간이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뭔가 물건을 커피를 쏟건 빔을 오래 사용하거나 갑자기 에어컨이나 난방을 크게 틀든 세게 틀든 이게 민감한 부분이잖아. 돈 나가는 건데. 또는 여러분이 일을 많이 안 해. 이거 내한테 엄청 민감한 거야. 일을 안 한다는 거는. 이런 것들이 다 역학적으로 쏠려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아무나 뽑고 사무실도 그냥 안 좋은 데 쓰고 그냥 알아서 일하세요를 보통 많이 해요. 그러면 알아서 과연 할까 인간은? 그럴 거면 헬스장과 독서실이 존재하지 못해요. 다 알아서 하니까. 그래서 여기가 사실 실패한 이유가 그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 인카금융이 광고가 많이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10만 원에 보험 계약하면은 18배인 180만 원 주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10만 원 계약하면 최대가 150만 원 줘요. 그럼 우리보다 많이 주죠.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거기 가면 좋잖아. 좋을 수 있지만 거길 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건 어떤 거랑 같냐면 헬스장이 우리는 더 저렴합니다. 여기는 한 달에 10만 원이고 우리는 5만 원이에요. 5만 원이 좋죠. 여기는 대신 아무 트레이너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10만 원 내는데 트레이너가 그래도 서브를 봐주는 트레이너가 있어요. 그냥 물어보면 다 알려주는. 그럼 우리가 어디를 선택할 거냐 이 문제야. 근데 우리의 본질은 몸 좋아지려면 여기로 가야 돼요. 이 왼쪽. 근데 몸 좋아지든 안 좋아지든 자율성이 되면 5만 원 내고 가면 돼.
근데 인간이 그렇게 자율성이 있으면 다 하버드 가셔야지. 그래서 요 얘기를 드리고, 그래서 이거를 쉽게 분석을 한 거예요. 미리 거절 처리를 알려드리면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전체 설계가 불가능합니다. 왜냐? 여러분들 여기 지금 벌써 한 달을 가까이 교육을 받고 있죠. 상품 몇 개 알아요? 한 대충 몇 개 정도 알아요? 예비 몇 개 정도 알아? 5개. 회사가 50개 있어. 한 회사당 보통 상품이 또 50개 있어. 250개. 한 회사에. 50개 곱해. 50 곱하기 250은 몇이죠? 1250개. 한 1년은 365일. 근데 지금 30일 동안 한 5개, 10개 배웠어. 그럼 1250개를 지금 배워야 되죠. 언제 배우실 거예요? 지금 앞으로 1245개 남은 거야. 그럼 여러분 위촉 언제 되는 거야 도대체? 위촉 2년 뒤에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동안 상품을 또 만들까 안 만들까 회사는? 또 만들어. 그래서 이제 2500개야. 그럼 언제 위촉돼? 그래서 원칙적으로 전체 설계가 불가능해요. 또 하나가 전체 설계할 필요가 없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그 우리 신한라이프 생명보험 상품이 제일 좋을 거라 생각하잖아. 제일 좋을 거라 생각해. 상품이 제일 좋지 않아. 왜냐? 제일 좋아. 그럼 옆에 회사가 따라 만들어. 그래서 그 회사가 제일 좋아집니다. 그 다음 달에는 다시 우리 회사가 제일 좋아져. 그 다음 달에는 다시 저 앞에 회사가. 그 다음 달에는 다시 우리 회사가. 계속 이 구조야, 시장 경제는. 그래서 사실은 상품에 꽂히면 안 된다는 게 그 얘기야. 상품에 꽂히면 안 되고 고객이 소득이 얼마고 보험은 얼마 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연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얼마를 받고 싶은지. 근데 그 상품을 금리형을 할 건지 투자형을 할 건지 아까처럼 변액을 할 거냐 단기납을 할 거냐 이런 거를 알려주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상품은 비슷하니까. 근데 어떤 소비자가 그래. 여기는 100만 원 맡기면 110만 원 주고 신한은 109만 5천 원 준다니까 5천 원 손해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 5천 원 더 많이 줘. 그러면 그냥 전 거기로 가세요라고 얘기해. 그냥. 왜냐면 그렇게 똑똑하게 사신 양반이 집은 거기 사십니까? 이러고 가요. 좀 상처인가 이게? 아, 그렇게 5천 원씩 따지시는 분이 왜 차는 저보다 안 좋으세요? 미안하지만 그렇게 똑똑하신 분이 진짜 안타깝네. 치킨 왜 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하신 분이 몸에 안 좋은데 맛으로 먹는데 왜 맛으로 드시죠? 똑똑하신 분이 이 내장기관 생각은 안 하시나요? 왜 지금 숨을 1초에 그 텐션으로 숨을 쉬시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이렇게 돼. 그럼 소비자가 기겁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정신 차리세요. 5천 원 더 받는 게 중요한 아니고 저한테 맡겨서 돈이 불어나는 과정을 리뷰 받을 수 있고 서비스 받는 걸 느끼셔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호텔에서 밥 못 먹습니다. 기념일날 어디 좋은 레스토랑에 못 갑니다. 왜냐? 원가 생각나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돈을 지불한 만큼 얻는 거예요. 5천 원이 저희가 더 적으면 그만큼의 이익률이 또 다른 데서 해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설계에 대한 걸 얘기를 해줘요. 두 번째가 바뀌는 수수료 장난이라는 게 뭐냐면 18배 준다고 얘기를 했어. 10만 원 계약하면 우리 15배인데 18배 준다고 했어. 18배를 영원히 줄 수 없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밑에 직원을 또 뽑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18배는 여기 앞에 있는 예빈이한테 주기로 했어. 예빈이가 몇 명 더 뽑았어. 그럼 걔네도 다 18배를 줘. 그럼 예빈이한테 오버라이딩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18배를 줬어. 밑에 들어온 애들 다 18배를 줘. 근데 원래는 우리가 이익률이 한 19배 정도 났어서 회사가 18배를 최대로 주기로 한 거야. 한 배만 먹고. 원래 10만 원을 계약하면은 190만 원이 순이익이라고 가정할게. 그래서 10만 원 떼야 될 거 아니야. 나도 점포장인데. 180만 원 줬어. 근데 예빈이가 사람을 막 뽑은 거야. 근데 얘네도 다 180만 원 준다고 뽑아야 되잖아. 그럼 예빈이가 얘네를 뽑아서 얻는 이익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예빈이가 뽑겠어 안 뽑겠어? 안 뽑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성장할 수 없어서 대리점이 안 커지는 거야. 그래서 예빈이가 그럼 결국에 뽑는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10배, 한 배를 더 준다 해서 그러면 얘네를 17배로 줘야 돼요. 왜 그러냐? 내가 임대료 내잖아. 내가 인건비 내잖아. 여기 내 거잖아. 근데 얘가 뽑아서 준 다음에 얘네 걸 줘야 돼. 그럼 얘네가 나중에 이걸 알까 모를까? 불평등하다는 거를. 내가 왜 17배 받지라는 걸 18배와 17배 차이를 느끼게 되죠. 그 순간 다른 회사로 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 장난에 대한 거를 좀 느끼게 되는 거야. 또는 예빈이가 지금은 잘 괜찮아. 근데 근태가 안 좋은 거야.
또는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14배로 낮추면 돼요. 어느 시점에? 예빈이가 떠날 수 없는 시점에. 마치 고객이 계속 누적되고 어느 정도 애가 자리를 잡았을 때 14배로 해. 나이가 좀 차고 아이까지 생긴 거야. 이직도 하기 힘들어. 딱 4배, 14배로 해.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많이 줬던 수수료에 대한 손해를 다시 회복이 가능하죠. 얘는 어차피 못 옮겨요. 그런 타이밍을 잡아서 뺄 수 있어요. 왜냐? 내가 개인이니까. 이해하셨죠? 기업은 그런 게 안 돼. 그래서 항상 관계를 잘해야 돼.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퇴직금이 없어요. 우리는 퇴사하게 되면은 이제 유지 수수료나 고객에 대한 돈을 우리가 반반 나눠준다 했죠. 우리가 월급을 반반 나눠준다 했잖아. 나머지 반 못 받았는데 퇴사하면 어떡해? 근데 그거를 줘요. 우리 회사는. 근데 다른 회사는 안 줘요. 그럼 그거 어디로 가는 거야? 점포장이 먹는 거지. 점포장. 회사 이익도 아니야. 점포장이 먹어요. 이해하셨죠? 이거 다 개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회사는 좋아서 주는 게 아니고 우리 회사는 기업이잖아. 그래서 주는 거야. 그리고 임대료 부담이라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임대료를 내가 내고 있으면 부담돼. 여러분들이. 그리고 시책이 뭐냐면 상품 설계를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사실 돈 주는 상품을 파는 게 원래 설계사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야. 당연한 거잖아. 우리가 돈 많이 주는 상품을 팔고 싶잖아. 그래서 사실은 컨설팅의 영역보다 이런 거고, 도수치료 정수기 이런 거 뭐냐면 진짜 보험과 연동돼서 팔 수 있는 모든 상품은 다 팔아요. 우리는 자동차 보험을 판매하면 저는 주유카드 같은 건 발급을 해줘요. 주유카드. 할인율이 높은.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1년에 한 카드를 주유카드를 한 1,000만 원 쓰면 한 100만 원 정도 좀 안 되게 쌓여요. 제 거. 요즘 주유카드 인출이 돼. 그러면은 소비자한테 한 50만 원 인출하게 해주면 이게 적금 500만 원 넣은 거랑 이자가 같아요. 그럼 좋은 거죠. 이런 거에 연관성 있는 건 괜찮다? 근데 내가 보험을 판매한 다음에 갑자기 정수기는 왜 이거 쓰니? 이거는 좀 다른 문제야. 뭐 물론 말을 잘해서 그럴 수 있지. 암에 안 걸리려면 좋은 물을 마셔야 된다. 정수기 바꿔야 된다. 이렇게 정수기 바꿀 수 있어. 근데 약간 이거는 살짝 좀 이상해. 이렇게 따지면 모든 논리가 뭐 핸드폰도 바꿔야 돼. 전자파가 SK는 통신탑이 더 빡세가지고 LG 걸로 바꾸셔. 이러다 보면 나중에 언젠가 내가 왜 감옥에 가 있지라는 생각으로 느끼실 수 있어요. 왜 여기 왜 사식 좀 넣어주세요. 왜 이렇게. 그래서 요게 좀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정확하게 컨셉을 못 잡는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MDRT라고 해서 이제 연봉 1억이 넘는 생명보험 협회에 등록자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 큰 문제야. 근데 이 연봉 1억이 그렇게 돈 많이 번다고 하는데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없다는 게. 이거 다 어디 갔냐는 거야. 못 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어. 검색해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7가지로 좀 정리를 해주고, 제가 모임을 나갔더니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모임 나갔더니 우리 보험 대리점에서 일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신한 라이프 보험만 판매하는 것보다 여러 회사를 판매하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 훨씬 더 좋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로 넘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분한테, 그러면 제가 혹시 몇 개 회사가 설계가 가능하냐 했더니 자기는 25개 회사가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지. 혹시 암보험 설계서를 제 나이 기준 25개를 설계서를 갖다 주세요. 이렇게 했지. 갖다 줄 수 있을까? 절대 못 갖다 줍니다. 왜냐? 그 설계서 뽑는다는 게요. 25개 뽑으려면 저번에 여러분 뽑아가셨죠? 그거 다 똑같은 걸 뽑은 거잖아. 같은 회사 걸로. 다 다른 회사를 25개 한다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계좌이체를 25개의 은행에 회원가입을 하고 거기서 1원씩 송금을 다 하는 거야. 그거를 다음 날은 2원씩 송금을 또 하는 거야. 다음 날은 또 3원씩. 그럼 짜증나죠? 설계는 계속 바꿔야 돼. 그거 언제 할 건데?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저희 친누나가 저희 신한라이프에 보험가입이 안 돼서 한번 비교 분석을 받아보십니까? 25개 거 설계서 좀 갖다 주세요. 내일까지. 그랬더니 장난하세요? 저 무시하는 거예요? 저 노가다 시키는 거예요? 이러길래 고객이 원하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해가는데요. 그랬더니 당신은 한 개니까 가능하지 이런 거 나보고. 그러니까 가능한 일을 하세요. 가능한 일을 하세요. 제발 불가능한 현실을 사세요. 제발. 이러고 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모임에 안 나와요. 모두가 있는 앞에서 날 깠어. 너 신한만 하잖아. 내가 다 할게 해서 갖다 주세요. 무시하지 말래. 불가능한 얘기 하지 말래. 왜 불가능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가능한 일을 하셔야지.
그래서 저보고 너는 한 개 하니까 쉽잖아. 아니 한 개에서 쉬운 거 아닌데요. 그러면 의사는 한 가지 일만 하면 좀 무시할 만한 일인가? 변호사도 한 가지만 일하는데 당신은 왜 그런 논리를 살죠? 이렇게. 그러면 말빨에서 저희가 엄청 우위에 있죠. 그래서 왜냐면 배운 게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이길 수 있다는 거를 얘기를 드리고 MDRT 협회가 뭐냐면 이제 이 MDRT는 밀리언 달러 라운드 테이블을 해서 100만 달러 원탁회의로 1927년 미국에서 시작된 연봉 1억 6천만 원 이상의 보험료나 이 7,400만 원 이상의 수수료, 그러니까 세금을 뗀 실소득이 7,400이면 연봉 1억인 거거든요. 요 정도의 소득을 가진 사람이 등록된 곳이에요. 그 사이트에 뭐 네이버에 검색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회원명을 검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검색하면 이제 모든 보험에서 사람이 나오고 저를 치면 저는 저 것도 나와요. 그럼 이제 등록을 해서 뭐 등록 아이디랑 이런 것도 다 협회에 나오고 뭐 그냥 아무 이름이나 치면 이런 식으로 다 떠요. 이 보험회사 명의 사람들 이거 피플라이프는 보험 대리점 법인 영업만 주력으로 하는 보험 대리점 막 떠. 그러니까 이게 여러 회사가 나오는데 대부분이 다 시나라이프. 전체 회사 중에 저희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연봉 1억 비율도 높고 여기는 일단 민원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깨끗한 사람들 모임인 거지. 근데 요거 얘기하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또 질문을 하나 드리면 여기는 손해보험으로 100% 판매를 하면 등록이 안 돼요. 손해보험으로 연봉 1억이면 여기 등록이 안 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같은 판매가 돼야지만 등록이 돼요. 그게 정상적인 설계사잖아요. 손해보험만 100% 하면 이건 정상으로 안 봐요. 그러니까 여기가 엄청 깨끗하다는 거야. 그래서 대리점에서 연봉 1억 넘는 애들이 있어요, 가끔. 그 애들이 자기는 손해보험으로 판매해서 그렇대. 이미 틀려 먹었다고 전 얘기를 해요. 진짜. 그거 완전 틀려 먹은 거야. 내가 정확한 컨설팅 안 한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전혀, 우리 생명화재 배웠잖아, 차이점. 두 개가 다른데 어떻게 하나를 판매하냐고. 그 말이 안 되는 컨설팅이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신한라이프 평균 연봉을 네이버에 검색해봐도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신한라이프가 1억 2,400만 원으로 가장 높다라고 이렇게 다 나옵니다. 생명보험사 중에 연봉 톱은 신한라이프가 올라가 있다. 손해보험사는 KB손해보험이다. 다 떠서 저희가 제일 검증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보험 대리점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자본금이 다 뭐 50억, 뭐 20억, 100억 이런 정도 순위로 되게 낮아요. 자본금 순위가 워낙 낮아요. 뭐 애즐금융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이에요, 자본금이. 이거는 저희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라 그 회사에 들어가면 자본금이 나와 있어요. 모든 회사들은. 그리고 저희는 당장 막 쓸 수 있는 돈이 항상 2천억 정도는 보유돼 있고 매출은 조 단위, 여기는 천억 단위. 그러니까 매출이 여기 3천억, 6천억이 많죠. 21조는요. 이게 훨씬 많잖아요. 순이익도 30억, 50억, 100억 내는 게 아니라 몇 천억 단위로 내는 거는 괜찮잖아요. 이 순이익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급여를 일단 다 줬잖아요. BI 지원금도 아까 배웠지만 엄청 많이 주는 거야. 1년에 몇 천억을 월급으로 줘요. 그리고 나서 남는 돈이 또 있어. 그래서 계속 재투자가 가능한 회사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돼요. 뭐 이런 뭐 자본금이 100만 원은 뭐냐면 회사에 돈을 안 두는 거예요. 자기가 법인 회사인데 삼성전자가 돈을 벌었어. 다 이재용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 이재용 회장님 돈으로. 그럼 이걸 회사를 투자하겠다는 거요? 아니면 본인 돈을 벌겠다는 거요? 본인 돈. 근데 버는 돈을 회사에다 계속 쌓아, 차곡차곡. 그럼 그 돈은 또 다시 연구개발 비용으로 쓰거나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기업 오너의 마인드를 볼 수 있는 게 자본금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보면은 이제 뭐 이거는 2년 전이에요. 2023년 기준. 이게 한 400조 정도 될 때였어요. 2023년 기준 시가총액이 400조 정도 되고 이거를 설명드린 게 우리 회사는 그 당시 600조가 넘었었어요. 그 시가총액이나 자본금이. 그런 걸 설명드리고 동부 이제 그룹에 대한 걸 한번 비교해서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대기업이 워낙 많으니까. 동부를 봤더니 이 동부그룹은 뭐냐면 대한민국 금융제조특화기업이죠. 이게 뭔 말이냐면 금융과 제조를 같이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건설회사 이미지가 더 세요. 동부건설. 그리고 지배구조를 보면은 주주가 이 회사의 구조는 가족이에요? 아니면 외부인이에요? 가족. 이게 가족회사입니다. 이거를 이제 설명드리고서 그 전 국회 부의장인 장남 김중희가 미륜건설이 기원이다 해서 이제 건설회사죠. 건설에서 어쩔 수 없이 건설가 제일 접목이 되는 게 대출이에요. 이 PF를 일으켜서
돈을 왕창해서 건물 지어야 되거든. 그래서 금융을 그냥 손댄 거지 보험회사가 되고 싶어서 보험을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실제로 이 동부는 동부 이스프레스, 동부 제철, 동부 뭐 팜가야, 동부 택배 이런 것들을 지금 팔고 있죠. 다 매각되고 있죠. 이게 지금 현재 매각 중이에요. 동부는 거의 다 매각 중이에요. 기업 계열사를 다 매각 대금을 돈을 많이 받으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확장 중이에요. 손을 떼는 거예요. 손을 떼는 중입니다. 새로운 업으로 가든지. 그리고 이제 동부가 왜 DB로 이름이 바뀌었냐면 동부에서 DB로 상표권을 갖고 있던 그룹의 모체인 동부건설이 매각이 됐어요. 동부건설이 제일 큰 이 모체인데 매각이 되면서 동부라는 이름을 못 써. 왜냐? 브랜드 사용료를 내려면 시세의 매출액의 0.2%를 계속 줘야 돼. 지급 요건이. 그래서 모든 계열사가 나머지가 동부를 안 쓰고 얄팍하게 DB로 바꾼 거예요. 그건 왠지 매각 안 된 것 같잖아. 그래서 DB로. 근데 이제 문제는 다만 잠재적인 리스크는 뭐냐면 DB라는 상표는 도이체반이라는 DB 이 기업이 이미 있어요. 그래서 사실 DB가 겹쳐. 그래서 이게 언젠가 가만히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도이체반에서 어느 날 갑자기 DB 쓰지 마 이러면 사실 상표권이 먼저 있어. 그래서 못 써. 그럼 또 갑자기 이름이 DB가 아니라 디귿 비읍 이렇게 바뀔 수 있지. 뭐 그래서 금산분리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이게 어떤 거냐면 금산분리가 금융과 산업을 분리된다라고 해서 금산분리 정책이 뭐냐면 금융과 산업은 분리돼야 된다. 왜냐면 이런 회사 너무 많아서. 그래서 현재 동부금융, DB금융 네트워크라는 브랜드 마케팅 하고 있지만 알짜 계열사 이미 다 팔렸고 사실상 DB그룹의 마지막 버팀목으로 그냥 동부 이 금융 네트워크로 버텨가고 있어요. 이제 건설은 다 끝났고 그냥 이렇게 사실 동부가 여러 가지 보험회사가 이 보험 관련해서 있지만 거의 다 손 떼고 주요 통째로 모체는 다 나갔고 금융만 좀 남았어요. 동부금융 네트워크라는 DB금융 네트워크라는 어떤 그냥 자기가 묶여져 있다는 패키지처럼 나오지만 실제로 안 돼 있는 게 이 금산분리 때문에 금산분리가 금융과 산업이 같이 하고 있는 회사는 금융지주회사라는 이름을 못 써. 근데 금융만 하는 회사는 신한금융지주 이렇게 되는데 하나라도 금융 외에 업이 껴있잖아요. 그러면은 금융지주회사라는 이름을 못 쓰고 금융네트워크라고 써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하나금융네트워크, 동부금융네트워크 이런 거 하나도 건설이잖아. 그래서 이게 금산분리가 이렇게 금융과 산업을 분리한다라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왜냐면 자기들끼리 다 뭐 대출하면서 다 이렇게 빌리고 하면서 이렇게 비리가 많이 일어날 수 있고 하는 것들을 딱 막아놓은 거야. 그래서 금융지주회사라는 게 되게 타이틀이 되게 좋아요. 이 금융지주회사라는 거는 딱 깨끗하게 우리는 금융업만 하고 있어요. 돈을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그리고 연결자산이 아까 전에 같은 어느 시점에서 이건 2021년 기준인데도 600조가 넘는 자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정성 있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지분율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회사가 안전한 이유야.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분율 보면은 원칙적으로 신한은행은 이게 일본 기업이에요. 지분율이 제일 높아. 우리가 일제강점기 이후에 많은 은행이 들어왔을 때 일본 계열사로 이제 투자 지분이 들어온 은행입니다. 넘어온. 그래서 이렇게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지분율을 거의 근 10%를 두면서 가장 높은 지분율에 미국과 어떤 이런 기업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투자자들이 다 엮여 있어. 그러면 서로가 민감해 안 민감해? 엄청 민감하게 깨끗하고 공정성 있게 진짜 많이 본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게 다 가족이면 살짝 이상해도 넘어갈 수 있죠. 그리고 우리끼리 매각해도 되잖아. 야 우리 그냥 동부건설 팔자. 그러면 가족끼리 아버지 이렇게 대화가 나오지. 근데 여기서 만약에 동부건설 팔자 예를 들면 우리 신한건설 팔자 이랬어. 그럼 다른 회사들이 야 그거 왜 파는데 뭐 하는데 하면서 되게 이게 간섭이 많겠죠. 근데 이게 투명한 경영진으로 돼 있어 우리가 구조가. 그래서 여러분들 일하는 회사의 안정성과 뭔가 멀리 보는 것도 아셔야 돼. 그래서 보험을 우리가 어떤 도입을 하거나 이럴 때도 떳떳하게 전 도입을 한단 말이에요.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이런 회사인데 이걸 선택 안 할 이유가 있나? 보험을 한다면 우리 회사, 일을 한다 해도 우리 회사가 제일 깨끗한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요 주주명부도 국민연금공단 지분이 높다는 거고 경영진 현황도 계속 바뀌어요. 계열사가. 그래서 유자라는 사람들을 계속 만드는 구조기 때문에 깨끗하고 투명하고 계열사가 어쨌든 신한은행, 제주은행, 신한카드, 저축은행 등등 쭈루룩 이렇게 계열사가 와서 돈을 받는 수신도 하고 돈을 빌려주는 대출도 운영을 하고 불려주는 증권도 운영하고 보험사도 가지고 되게 깨끗하고 제일 중요한 건 은행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제일 장점이에요. 돈이 안전하게 전 국민의 돈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돈을 운영하고 발행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신한은 지주내 계열사가 이렇게 많은데 계속 확장 중이에요. 단 한 개도 버린 적이 없고 판 적이 없어요. 모두 여기 쭉 내려서 보면은 인수한 회사, 여기 보면 뭐 설립한 회사, 인수한 회사, 인수한 회사 다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인수를 계속 하는 거야. 그러면서 확장 중이야. 우리는 계속 늘려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엄밀히 따지면은 1897년에 설립된 회사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만들어진 게 아닌 이 모 기업체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42주년이지만 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 127년 된 회사고 우리가 그래서 동남아에 가도 신한은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이에요, 글로벌. 그래서 뭐 동부 네트워크, 뭐 동부 뭐 보험회사, DB손해보 이런 게 해외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브랜드 파워도 좋고 인지도도 좋은 회사라는 걸 여러분 인지하시고 은행과 증권, 생명, 카드, 캐피탈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은행의 수익률이 있고 증권의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돈이 모자르면 다 땡겨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DB 확보가 가능한 게 이게 우리가 DB도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우리 회사 사이트에서.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보면은 이렇게 GS MB즈, 뭐 LG U 플러스 이런 것들의 DB를 뭐 7만 원, 뭐 7만 5천 원, 뭐 6만 원, 그리고 토스 DB를 뭐 2만 원, 뭐 OK 캐시백은 7만 원, 신한라이프는 3만 원 이런 식으로 DB를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어. 우리 회사 사이트 내에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다른 보험회사는 DB를 준다 그래요. 우리가 10개 줄게. 근데 그 DB가 어떤 DB인지 일단은 내가 검증할 수가 없잖아. 그 두 번째가 DB를 줬어, 여러분한테. 그러면은 돈을 투자했죠. 그럼 나중에 회수할 생각을 해, 안 해? 그냥 무료로 줄 것 같아, 회수하려고 할 것 같아? 기업에서 뭔가 여러분들 제공을 할 때. 회수하려고 하잖아. 근데 회수가 안 되면 손해니까 잘라야죠. 당연히 잘라야죠. 이게 꼭 좋은 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돈 주고 사는 게 원래 제일 깔끔해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그런 거 안 하고 돈 주고 살 거면 이쪽에서 공식 홈페이지에서 우리가 사놓은 DB 사. 이렇게. 우리가 LG랑 친해. SK랑 친해. 여기서 우리가 제휴가 맺어져 있어. 마케팅 동의가 돼 있어. 사가려면 우리한테 사가. 이렇게 해서 운영을 우리가 경영 관리를 해. 근데 다른 데는 투명하지가 않아. 심지어 우리가 토스 회사에 막 이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거기 DB를 우리 회사에서 사나 거기 가서 DB를 받는데 어떤 조건을 받고 사나 똑같아. 이해하셨죠? 그래서 사실 이런 DB도 플랫폼이 되게 우리가 잘 돼 있어. 그래서 깨끗하고 투명하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희가 예전에 신인이 작년에 다른 회사에서 DB를 매달 10개씩 준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를 가겠대. 지원받으니까. 상식적으로 그 10개를 준다고 갔는데 2달 동안 해봤는데 안 되면 3달째는 줄까? 4달째는 줄까? 그럼 걔네는 너만 뽑을 것 같아요? 다음 달에 또 다른 애 뽑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애 뽑겠죠. 근데 걔는 잘해. 그럼 너는 못해. 그럼 얘를 줄 것 같아요? 잘하는 애 줄 것 같아요? 잘하는 애 줄지. 상식적인 얘기를 해줘라, 친구야. 이 회사 내에서 누군가 평생 준다라고 하니? 아니요. 평생 준다고는 안 했는데 10개 준대요. 언제까지? 그거 모르겠는데요? 확인 안 해봤는데 이러는 거야. 아니, 그러면은 나도 다 뽑지, 그렇게. 여러분한테 다 10개씩 준다고 해. 그 여러분 좋다고 생각하지만 언제까지 줄지는 모르는 거지. 그 뭘 줄지도 모르는 거야. 그 DB가 내 가족들 DB인지 어떻게 알아? 내 가족들 그냥 연락처 준 건지. 내 가족들한테 부탁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검증되지 않은 거야. 이게 그냥 위험하고 공포스러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업은 되게 똑똑해요. 그래서 그냥 주는 게 없어요.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야. 주면 그만큼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인지하시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DB를 돈 주고 사면 이름과 뭐 지역과 뭐 나이와 뭐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누르면 뜨드득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뭐 서핑하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뭘 동의를 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여기에 세팅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시대적 사업 다변화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해온 기업이고
그 자본금이 이거는 옛날 평가표지만 항상 1위를 유지했었어요. 항상 1위를. 자본금 평가에서. 그러니까 건전성이 좋다는 건지 재무 건전성. 그리고 설립된 지가 30년이 넘은 회사고 그리고 평균 연봉이 아까 봤듯이 계속 올라가요. 2023년 기준 1억이 넘었고 예전엔 8천이 넘었고 계속 상향 중이야. 우리가 우상향. 평균 연봉이. 그래서 우리 회사에 그런 거 있잖아요. 기본급 있냐는 질문을 가끔 신입들이 해. 평균이 높기 때문에 좋은 거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평균이. 기본급이 얼마인지 중요하잖아. 내가 평균 이상만 해야지. 그거는 여러분 그 정도 생각은 하고 입사해야지. 평균 저 미만인 건데 미만인데요. 다음 달에는 넘겨야지. 이런 정도. 그래서 평균 연봉이 이렇게 제일 높다라고 항상 어딜 검색해도 나오는 회사고 뭐 이렇게 업계 1위 항상 이런 거는 계속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얘기가 포인트인데 이 코이 물고기가 있는데 어항에 넣으면 5cm까지 자라고 강에서는 1m까지 자라는 물고기인데 내가 이 환경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보험에서도 환경이 큰 곳에서 일을 해야 돼. 근데 우리보다 일단 더 큰 회사는 없어. 일단 자본금이.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제일 큰 물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무직한테는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물고기가 이건 물론 생수통이 그 산소통이지만 물고기가 밥을 먹으면 크기가 정해지지만 무한대로 먹을 수 있으면 커지가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직보다는 이게 낫다. 그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는 걸 이런 그림으로 니즈 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짱되는 부자들이 뭐냐면 파리들 쫓아다니면 화장실 주일, 꽃밤 그 꿀벌들을 쫓아다니면 꽃밤만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의 중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도 친구도 잘 만나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이상한 친구들이랑 자주 만나면 내 수준도 계속 낮아져요. 그러니까 욕을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면 욕을 많이 하게 돼 서로가. 그냥 맛있다는 없어. 무조건 존나 맛있다예요. 그럼 나도 존나 맛있다가 돼요. 그럼 뭐 어떤 친구 막 예전에 우리가 유행어가 워낙 많잖아. 그러면 막 어떤 막 지렸다 막 이런 거 있어. 그럼 다 지르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 친구들 만나면 그냥 지렸다야 그냥 야 이거 생일 축하해. 와 지렸다. 이게 정상적인 대화입니까? 고마워가 맞잖아. 생일 축하해. 고마운데 야 생일 축하한다. 와 지렸다. 야 선물 어때? 지렸다. 또 지림. 야 너네 어머니랑 요즘에 사이 어때? 완전 개지리지. 뭐가 지린다는 거야? 뭐 지리탕을 먹겠다는 거 이렇게 돼. 그러니까 그게 내 친구의 수준이 내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이 주변 환경 정리는 엄청 중요해서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친구 잘 만나라잖아. 그래서 그때 친구가 여러분들의 정서와 영향을 엄청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친구가 만약에 계속 공부하는 친구가 있었으면 엄청 아끼는 친구 또는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너 공부 안 하면 난 너랑 안 놀아 이래서 공부를 하게 됐어. 그게 좋은 친구처럼 우리도 고객들에게 좋은 얘기 해주고 우리도 좋은 환경이 있고 그래서 우리 회사 좀 빡세. 그래서 계속 일을 시켜요. 우리는 설날에 회사에 나올까 안 나올까? 우리는 나와요. 안 나오면요. 자릅니다는 아니고 그냥 넘어가요. 근데 나오라는 게 기초 베이스야. 근데 나오기 싫으면 그건 그의 선택이야. 존중. 예민이 딱 보니까 안 나오려고 했지 지금. 설날에. 아니 빨간 날? 그치. 빨간 날은 자영업자가 쉬나요 안 쉬나요? 안 쉬죠. 이재용 회장님은 쉴까요 안 쉴까요? 안 쉬죠. 쉬실 것 같죠. 그건 평일에 쉴 수도 있고 빨가지 않는 날에도 쉴 수도 있지만 그냥 자기가 쉬는 날 쉬는 거예요. 근데 빨간 날에서 쉬는 거는 유일하게 사무직만 하는 생각이에요. 월급 받는. 우리는 명절이니까 기회다. 이날 출근했다가 정장 깔깔입고 세팅해서 가족 친인척들 만나서 한번 명절에 가서 왜 정장 입고 왔니? 저 신한금융 다니는 거 몰리셨어요? 제가 그 재무상담 관리하잖아요. 너 언제부터 했니? 아주 먼 옛날부터 꿈꿔왔던 일입니다. 요 정도. 뭐 한지 얼마 안 됐어요. 이걸 포장해야 되잖아. 근데 저번 달부터요. 이렇게 말하니까 아주 먼 과거부터 금융업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잘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죠. 그러니까 많은 걸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저희는 나옵니다. 그래서 뭐 월요일도 보니까 뭐 대체공휴일이라고 하더라고. 그런 게 어딨어. 뭐 인생을 대체할 건가?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저 무조건 나옵니다. 저도. 일정이 있으면 가도 돼. 뭐 그건 어쩔 수 없어. 본인 선택이잖아요. 근데 어쨌건 나는 그런 환경이 조성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주말에 일을 하거나 뭐 어떤 상황도 저는 일을 시키는 편이에요. 왜냐? 평일에는 다 일을 해야 하네요. 모든 인간들이. 일을 하죠. 주말엔요. 대부분. 다 쉬죠.
내가 더 잘 살고 싶다며. 격차는 언제 만들어야 돼? 주말에 만들어야죠. 남들 쉴 때 만드는 거야. 내가 몸짱이 되고 싶어. 얘가 평일에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걸 알아. 나도 열심히 할 거 아니야. 뒤처지지 않아야 되니까. 주말엔 얘가 쉬네? 난 뭐 해야 돼? 난 운동해야 돼. 그렇게 해서 김연아든 유재석이든 누구든 다 성공한 이유는 다 남들 쉴 때 해서예요. 근데 내가 남들 쉴 때 저는 왜 못 쉬나요? 라고 하면은 쉬세요라고 전 얘기한다는 거야. 쉬세요. 성공을 기대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가. 그럼 너무 정없어라는데 정이 필요하면은 유니세프로 취업하지 왜 여기로 와가지고 왜 날 괴롭히는 거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정은 가족한테 돈 벌어서 주는 거라는 얘기를 요 꿀벌과 파리 얘기가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항상 고객한테도 해줄 줄 알아야 돼. 고객이 돈 안 모은대. 잘 생각해봐. 내가 지금 널 잘 살자고 하는 건지 못 살자고 괴롭히는 건지. 이거 되게 좋은 거야. 이렇게 해서 항상 좋은 얘기 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험 설계사가 될 게 아니라 재무 설계사가 된다라는 이 가정으로 보험 대리점에 가가지고 그냥 상품 설계하고 막 맨날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과연 잘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지? 대출 금리는 어떻게 낮추지? 부점장과 지점장 논의하면서 계속 이렇게 가줘야 돼. 그래서 우리는 보험만 세일즈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종합적인 자산관리 일을 하려고 하는 거고, 저번에 설명했다시피 우리나라의 이런 재무설계사는 포지션은 고객의 생활환경과 재무상황 장래기를 파악을 하고 FF를 받고 고객의 생애주기에 적합한 금융 및 자산을 보험과 펀드, 은행, 대출 등 적합한 솔루션을 권유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상품이 뭐가 중요하냐는 거야. 먼저 센스와 상대방을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험 설계사들 이렇게 막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막 뭐 매출액 영원, 사원수 영원 이렇게 막 대충 의미 없이 이렇게 막 적혀있는 이 사이트의 대부분이 다 업데이트 잘 안 돼 있고, 야, 이것도 애즈금융도 사이트 들어가면 이렇게 자본금 100만원, 매출이 1,500억이야. 근데 돈을 안 둬. 이런 게 이제 대표의 마인드나 회사의 어떤 경영 윤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쭉 보시면 이 수익성은 높으나 안정성이 최하위로 이런 식으로 기업 분석이 다 모든 사이트마다 이렇게 쭉쭉쭉 돼 있어서 이거는 뭐 찾아보시면 돼요. 뭐 리치앤코도 유명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저는 그냥 신한금융그룹이라는 어떤 계열사에 속해서 자격증을 여러 개 따면서 회사를 여러 개 다루기보다는 자격증을 여러 개 따서 내 커리어와 내 미래와 내 가치에 투자를 해서 나중에 명함에다가 여러 가지 자격증 달면서 파워풀하게 대기업의 지원을 받으면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이런 거예요. 추구하는 바는. 근데 여기서 그냥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돈 많이 벌고 싶다로 가면 사실 돈을 더 못 버는 구조가 그 구조예요. 김연아가 금메달 따고 싶다는 생각보다 귀찮지만 훈련은 가야지 이 생각으로 메달을 땄겠죠. 그래서 요거 얘기를 드리고, 우리 회사에 대한 자본 규모는 아까 전에 쭉 설명을 했으니까 이런 거고, 그 과수원도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으니까 요것도 빼고, 이거는 제가 왜 설명드렸냐면 이 페이지에 왜 이게 껴있냐면, 이 대리점과 우리의 차이점은 우리는 계속 설계사도 있고 매니저도 있고 이런 체계로 가. 내가 아까 전에 말했죠. 대리점은 얘를 뽑았는데 얘가 또 뽑으면 이게 혼란스러워져. 체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 구조로만 키워야 돼요. 요 매니저 구조보다는. 구조가 좀 달라.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매니저가 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해도 이런 회사에서 있어야 돼. 왜냐? 내가 혹시 모르잖아. 또는 이런 매니저도 있어야 관리를 받을 수 있어요. 직책이 다른 어떤 업무 영역이.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저희는 이 분위기를 자체를 계속 도입을 하면서 관리자를 만들고 영업은 기본 필수로 해서 당연히 그 두 가지를 가는 건데, 일반적인 영업직은 그렇게 안 하고 있고, 우리가 설명했다시피 음식점 사장이 되더라도 이걸 아까 전에 내야 된다고 오전에 설명했죠.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책임을 안 진다는 건 되게 좋고, 스타벅스를 아까 생각을 해도 이 스타벅스가 커피를 매출을 5천만 원 내려면 커피를 한 달 동안 10,000잔을 판매해야 돼요. 하루 300잔. 여기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를 다 빼면 실제로 순이익이 적어. 그래서 스타벅스는 대부분 누가 하냐면 건물주가 해요. 그래서 임대료를 수익률로 가져가거든. 그러면은 내가 공실이 없는 안정성이 확보가 되지. 근데 영업직은 그냥 내가 다 부담하지 않고 회사의 부담을 덤핑하고 내가 가져가는 소득 구조를 가져가지.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안정적이라서
이 어지간한 사업보다 나은 업이 저희 직업인 거예요. 요거를 인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이 BI 제도를 통해서 BM이 되는 거를 보면 이거는 30명의 조직도라 해서 이거는 이제 옛 수수료율인데 이 친구가 얘네 2명을 뽑으면 예전에는 또 18%를 줬었어요. 작년 기준으로는. 이 친구가 여기 2명 뽑으면 또 18% 줬어요. 이 친구가 또 2명 뽑으면 또 18% 주고 이 친구가 또 2명 뽑으면 또 18% 주고 이랬었어. 지금은 이제 차등을 시켜서 8%, 13% 아까 전에 오전에 그 수를 바뀌었지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산하 조직이 금방 커져요. 그러면 이 친구가 조직이 30명 만들기가 좀 쉬워요. 지점장은 30명 조직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쉬운 구조잖아요. 누가 들어와도 지점장이 될 수 있는 구조.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고 더 나아가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더. 그게 지금 위에 본부장님 구조라고 보면 돼요. 저희 본부장님이 여기 700명의 맨 위에 있어요. 그럼 좋죠. 저희가 아무리 많이 뽑으면 본부장님 인원수가 더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저희가 1000명 조직이 됐어. 그럼 본부장님 밑에 1000명이 있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제일 빨리 들어오는 게 유리한 사원업이에요. 지금 시스템상은. 그래서 어쨌든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아까 봤던 이 제트보트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 배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일반적인 보험 대리점은 요게 포지션이 아니라 요 포지션으로 우리가 수수료를 높이고 빨리빨리 돈을 벌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는데 결국엔 이 친구가 누군가를 뽑을 수도 없고 내가 일이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어떤 시스템적인 상사나 누군가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무조건 이 구조가 되어 있는 회사에 일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미래 비전성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제가 이 원수사랑 대리점에 대한 설명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어디 나가서 내가 보험 대리점에서 일하는 친구들이나 타 회사에서 일하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거든. 또는 내 고객이 만났더니 그래. 나 근데 내 친구가 그 여기 삼성생명에 다니는데 그 친구한테 관리 잘 받고 있거든. 이러면 딱 바로 알아요. 거기는 금산분리 정책 때문에 삼성 같은 경우는 계열사 자체가 전자회사잖아. 전자가 유명하지 생명이 유명한 게 아니잖아요. 삼성하면 전자를 생각하지 누가 생명을 먼저 생각해. 나 이번에 삼성 취업했어. 어디? 야 좋겠다. 삼성전자 축하해 이러지. 나 이번에 취업했어. 야 축하해. 삼성생명 들어왔구나. 야 보험 설계사 멋있다. 누가 이래요? 아무도 안 그러지. 삼성은 무조건 전자예요. 근데 내가 그 브랜드를 믿고 이 금산분리 정책에 의한 다른 사업을 하는 그 금융업에 들어갈 게 아니라 신한금융에다 돈을 맡기는 게 제일 안전하다. 이런 거절 처리도 할 수 있고 어떤 친구가 대리점에서 일하는데 우리는 여러 회사 취급하니까 야 우리 회사로 넘어와 이러면 이거 진짜 내가 교육받은 거랑 똑같네. 이거 화법이 늘 똑같네. 니네 어디서 이거 훈련 받니? 신기하다. 이거 말고는 장점이 없니? 이거를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너네 MDRT는 회원이 많니? 이런 것도 얘기를 해서 다 이 내용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뭔가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이게 마지막 시간으로 제가 이걸 넣은 거예요. 이거 딱 교육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아시겠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